일단은 윤곽을 먼저 그려드릴게요. 윤곽을. 이 윤곽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윤곽을 그려드리면, 지금 이 남자분이 정과 있다고, 살인미수가 있고 빚이랑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윤곽은요, 그분이 슬프다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진심인 거예요. 그 사랑은. 그 사랑은 진심이라고 제가 같은 남자로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결혼 전에. 차라리 결혼하고 나서 하지. 속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혼 전에. 바꿔 얘기하면 그 남자분이 결혼 전에 저런 무거운 주제를 슬프다님께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솔직함이에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의 솔직함이에요. 보통은 속이거든요. 아니,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고 헤어질까봐 두려워서 감추거든요. 그 말은 슬프다님이, 그 남자가 슬프다님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해요. 저 솔직함은 그냥 나오는 솔직함이 아니에요. 어느 누가 자기가 빚이 있다고 결혼 전에 얘기하겠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뒤집어 씌우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윤곽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솔직함. 자, 이 남자가 나를 속이진 않는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나를 속이지 않는구나. 이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여자는 이렇게 솔직하게 쉬운데 남자는 이렇게 솔직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거는 26이면 연애 경험 조금만 해보셔도 알아요. 여자한테 쉬운 게 남자한테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는 깝깝해. 남자가 그런 걸 알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슬프다님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거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고맙긴 한데 그거라도 고맙죠. 근데 이게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 고마움으로 이걸 감싸안기에는 나를 진지하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솔직해줘서 나를 여자로서 내 자존심을 지키게 해줘서 속아서 결혼하지 않는다는 게 여자한테는 얼마나 그건데요. 기본을 깔고 간다는 게. 그거는 고마운데 그 솔직함으로 끌어안기에는 너무 큰 주제인 거예요. 너무 큰 주제. 이게 솔직하다고 안을 수가 없는 주제인 거예요. 이게 혼전 임신에. 그것도 살인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슬프다님한테 이제 한마디로 저는 근데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 사람들이 인생을 봤는데 아무리 악조건이어도 씨앗만 튼튼하면 자연에서는 죽어버리지만 사람은 살아나요. 사람은.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끌어안을 수 없는 고민이긴 한데 이 남자의 솔직함이라는 이 너무 좋은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혼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할 때 결혼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게 주제가 너무 커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지금 뭘 알려드리고 싶냐면 이 결혼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결혼을 못할 정도의 남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하니까. 슬프다님 결혼한 모든 여자들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바꿀 수 있어요. 결혼하면. 다른 거는 진짜 돈은 어떻게든 하면 슬프다님 또 B형이니까 또 열정적으로 모든 일 잘하잖아요. 그래서 돈이건 뭐건 다 어떻게든 물론 힘겹긴 한데 해결이 돼. 근데 남자 거짓말하는 건 안 돼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이거는 모든 여자들의 피눈물이에요. 이 솔직하지 못한 남자는 여자가 무슨 짓을 해도 바뀔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물론 절대는 없겠지.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결혼이 사랑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결혼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분명히 20대 초반이에요. 30대 넘으면 다 뭐라 하는지 알아요? 결혼은 뭡니까? 결혼은 어떤 사람이 그래?
결혼은 정이다. 결혼은 사랑이다. 결혼은 의지다. 뭐 별 얘기 많아요. 근데 그 최종적인 말을 들어보면 뭐냐면 마지막에 제가 듣는 말은 결혼은 신뢰예요. 서로 믿음 깨지면 끝이에요. 서로 사랑 없어도 살아. 서로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요. 서로 정 없어도 살아. 근데 신뢰 깨지면 못 살아요. 그래서 바람핀 그게 데미지가 회복되기가 힘든 거예요, 여자한테. 다시는 바람 안 핀다 그래도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 이미 한 번 깨져버렸기 때문에. 자, 그 말은 솔직하다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셨으면 좋겠다고요, 남자가. 자, 그랬을 때 이제 여자한테 처분을 맡긴 거예요. 난 이런 남자니까 처분을 네가 해다오. 이게 굉장히 귀한 가치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좋은 남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감히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자, 그래, 변하지 않는 가치.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냐 마냐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자, 두 번째 윤곽은, 결혼을 하냐 마냐가 아니라,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결혼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결혼을 못할 정도는 아닌데 결혼하기엔 너무 큰 주제가 많다. 그렇다면 문제를 줄이자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슬프다님이 가진 강점이 뭐냐면요, 슬프다님은 돌직구에 강해요. 슬프다님은 돌직구 강해. 저 예슬님이 간 떨려서 못하는 말을 슬프다님은 우습게 할 수 있어요. 왜? 그게 옳으니까. 그냥 무슨 뜻이냐면, 슬프다님이 지금부터 해야 될 건, 결혼을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애까지 생겼어. 그리고 저는 절대 아이를 지우는 선택은 꿈에도 꾸지 않아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랬을 때 안 되면 저는 신한테 기도를 해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법이 반드시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근데 이거는 그 정도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이거는 남자가 괜찮아, 솔직함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슬프다님이 가진 강점은 돌직구예요. 즉, 슬프다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말은, 한마디로 슬프다님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아 라고 생각할 때는 슬프다님은 솔직하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바로. 자, 그거를 어디에 쓰시냐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이거는 대기업부터 모든 난관, 빚쟁이, 기업 인생, 다 지금부터 볼 시간은 없으니까 제가 축약한 걸 그냥 들으시면 돼요. 모든 문제를 줄이는 방법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님이 정확히만 알면 문제는 반이 날아가요. 한마디로, 나 어떻게 독촉장 온다, 나 빚쟁이 온대 어떻게 막 이러는 거야. 어떻게 빚쟁이 날라오는데, 빨간 딱지 날라오는데 우리 큰일 났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슬프다님은 놀래지. 뭔데 그러다가 슬프다님은 얼만데, 얼마 날라오는데, 100만원. 아이씨. 그러면 바꿔서, 날라온데, 1억. 1억? 그러면 1억? 그럼 놀래야 돼?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갚으라는 건데, 이번 달에. 당장. 한마디로, 이렇게 사실을 알아만 갈수록, 그럼 1억 갚으라는 거야? 그럼 1억을 한 번에 갚으라는 소리는 아니네? 그럼 1억 언제든지 얼마나 갚으라고? 그러면은 그냥 다음 달에 좀 연장해 줄 테니까 이번 달에만 선수금 얼마 내시면 됩니다. 그래? 그러면 이번 달에 어떻게든 100만원 마련했고 뒤로 미루면 되네? 이런 식으로 문제, 물론 1억이 크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당황하지 않게 돼요, 사람이. 도대체 얼마? 그래서, 자, 지금부터 슬프다님이 하실 거는 정확히 아는 거예요. 살인미수? 무슨 살인? 어떻게? 돌이 떨어져? 아니면 했어? 그래서 네가 고의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모르고 실수한 거 사고야? 사고면 솔직히 운전면허 음주운전 한 사람도 다 살인미수지. 그래서 살인미수면 어떻게? 정과면 무슨 정과인지, 살인미수면 무슨 살인미수인지, 빚이면 얼마나 있고 어떻게 졌는지.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하는데, 슬프다님이, 자세히 얘기한다고 분위기 휩쓸려 가지 마시고요. 슬프다님은 이제 연애가 아니야. 결혼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슬프다님은 물론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하지만 이 여자로서의 그게 있어요. 여자로서 자기를 지켜야 하는, 여자는 반드시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하는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 보호 본능을 연애일 때는 좀 포기해도 돼요. 근데 결혼일 때는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 보호 본능을 가지시고, 왜냐면 내 아이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그럼 버려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오늘 만나셔서 질문을 슬프다님이 후련해질만, 한마디로 슬프다님의 보호 본능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슬프다님이 후련해져야 돼요. 슬프다님이 후련해지는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만났을 때 맨정신에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하시고 돌아오시면 남자는 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 남자를 위해서 존재하시면 안 돼요. 슬프다님의 여성을 지켜야 돼요. 슬프다님의 여자로서의 그 보호 본능을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오늘은 가는 날이에요. 왜냐면 오늘 결정이 슬프다님은 40년 인생을 결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가 어떤 건지 전 잘 모르겠지만 오늘 슬프다님이 후련해지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 남자가 좀 아프더라도. 그리고 슬프다님이 정리가 다 되면 그 남자를 구해주시면 돼요. 이 남자는 솔직함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유능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슬프다님이 이끌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슬프다님이 이 남자를 리드해서 가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슬프다님만 후련하다면 슬프다님은 남자를 굉장히 뭐랄까 편안하고 자부심 있게 당당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여자예요. 대신에 슬프다님이 이렇게 이 결혼 생활을 이끌려면 슬프다님이 후련해져야 돼. 우리 남편?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니네 남편 미술하더라? 어디서 들었어요? 음주운전, 다들 음주하는 사람 사고래잖아, 사고. 당신 안전하게 지나가다 돌만 던져도 사람이 맞을 수가 있는데 사고래잖아. 내가 다 알아봤어. 우리 남편 사고야. 아니면 고이면 그러한 사연이 있었지. 일부러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어딨나. 정확히 아니까 내 남편에 대해서 변호가 되는 거야. 내 스스로한테 내가. 왜? 내가 납득이 됐거든. 그래서 오늘 슬프다님이 마음껏 후려질 질문을 다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다. 어딘데, 얼만큼, 어떻게, 언제 줬냐. 다 오늘. 시시콜콜 다. 슬프다님이 후련해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돌아오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배를 만져주시고. 그랬을 때 여자로서의 본능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슬프다님. 그러면 마음속에 신호가 와요. 이 정도 하고 나면 여자한테는. 저도 들은 거예요. 남자는 몰라요. 근데 여자한테 어떤 신호가 온대요.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여자로서의 본능이 어떤 신호를 준대요. 그 신호를 무시하고 결혼했을 때 다 눈물을 흘린대요. 다 눈물을 흘린대요. 근데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 여자로서 본능이 주는 신호를 따라가서 결혼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 잘 살더라고요. 윤곽 되세요? 이 정도가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